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시장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음봉만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이 하루 나왔지만 이 갭을 메꾸지 못하면서 음봉으로 이 양봉의 시가를 장악을 하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양봉은 양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나날이 음봉으로만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단기 이제 바닥에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만약에 지지가 나오지 못하고 떨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기 지지가 나오더라도 이 캔들들이 모든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센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망 또는 보수적인 매매로 현금화의 비중을 늘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탄탄할 때 다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분들이 지쳐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 영상에 리버티라는 티님이란 분께서 하락장으로 인해서 추세 꺾인 종목, 그리고 끝난 차트인지 일시적으로 꺾인 걸 구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힘든 시점이기도 하고 오늘 매매 기법을 설명해봤자 들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사면 고점인 분들,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고점 시그널로 인해서 매도해야 되는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강한 섹터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 한번 추려드렸는데, 한네트를 보시면 한네트를 제가 매매를 해서 비중을 줄이고 고점 부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당일의 고점 매도 신호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원전 관련주가 같은 날이죠. 1월 10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플러스 2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자, 한신기계 1월 10일 동일한 날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너토크 역시 마찬가지로 1월 10일 같은 그 시점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한네트를 보시면 1월 10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원전 관련주에 비해서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그날 하루에는 그 같은 시간에 테마가, 섹터가 두 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가는데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이만큼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더 힘이 센 종목은 더 갈 것이고 더 힘이 약한 종목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이 정도의 같은 시간에, 보면 같은 시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이 시점에는 매도를 하고 이 시점은 당분간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일에 하루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듯이 이제 그 당일에는 당일 같은 시간에 두 개의 테마가 뜰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더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이 되죠. 그래서 하나가 가면 하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는 더 힘이 작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점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캐시트 마찬가지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고점 시그널, 방금까지는 당일만의 고점 시그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보조 지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고 MACD 엔터 치면은, 보시면 주가는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을 하죠. 그러나 보조 지표는 꺾입니다. 보조 지표는 꺾인다. 주가와 보조 지표의 불일치, 이런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가 주가와 보조 지표 간의 이런 불일치를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 주가는 상승하는데 보조 지표는 하락하는 것을 또 약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하락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점을 경신을 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이 보조 지표 이런 선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죠.
보합 또는 추가적인 하락을 합니다. 역시나 이 시점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 또 한 번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조지표라서 당연히 보조하는 그런 지표일 뿐이라서 100%는 아니지만 이 고점에서의 보조지표, 이 약세, 다이버전스의 보조지표는 상당히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주가는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는데 보조지표의 이런 선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약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것이고 불일치가 나왔죠. 그렇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좋아서 이런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이쯤엔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지표 하나만 틀어놓으면,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불일치, 그리고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네. 아, 이거는 고점의 신호가 될 확률이 크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고점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그 시점부터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높게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자, 일동제약 말씀을 많이 드린 종목이죠. 상승을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데 제가 바로 뺄 가능성은 적다고 했죠. 왜냐하면 바로 빼려면 세력들이 물량을 다 넘겨주고 못 나오게 됩니다. 물량을 한 번 더 상승시키면서 이 과정에 물량을 넘기면서 하락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다 넘기기 때문에 이런 쌍봉의, 많은 분들이 아시죠? 쌍봉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고점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봉 3개가 나오면서 이 시점에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쌍봉이 나오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또 두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쌍봉이 아니고, 자, 쌍봉이 아닌 이런 쌍봉을 넘어서주는 이런 머리가 나오고,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그래서 이런 헤드앤숄더는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시점에는 이 머리만큼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지금 일동제약은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 된 것이죠. 그다음 한국 BNC, 이런 차트 유형도 있습니다. 윗꼬리가 강하게, 거래가 많이 안 터져서 이 부분보다는 그 다음날 큰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5일선을 이탈했죠. 이 부분부터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캔들들이 이렇게 모여서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캔들들을 한 번에 다 잡아먹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상당히 중력이 이제부터 거세다,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거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시점부터 단 이렇게 4거래일 만에, 앞전에 며칠 만에 오른 이런 부분을 다 잡아먹는 이런 큰 장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는 항상 주의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에디슨 EV 역시 마찬가지죠. 상당히 정말 좋은 움직임,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느 누군가는 고점에 물립니다. 이런 부분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 이 시점부터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시점부터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 자,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든 아니면 이런 캔들이 있고 이런 윗꼬리가 긴 이런 캔들이든,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이 시점에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은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고점의 신호로 보셔야 되고, 따라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추격 매수하면 안 되는 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이런 차트적인 패턴은 아니지만 이미 상승 파동이 나온 그런 종목에서 이제 호재 뉴스를 뿌릴 때는 이제 단기든 이제 끝날 시점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크게 올랐는데 이 시점에 좋은 재료를 뿌릴 이유는 없죠. 그 시점에는 이제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주주 매도 이런 공시가 뜨면은 대주주가 팔 이유가 없죠. 좋은 종목을.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유형이 있지만 좀 이제 다음에 한번 찬찬히 설명드린 것으로 하고, 이런 유형들만 알고 있으면 어느샌가 매매할 종목들이 정말 눈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설명드린 이런 유형에서는 보시고 매매 신중을 한번 기해 보시고 물리고 추가 손실 보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로 가는 확률을 좀 더 높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찬찬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